도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 이후에라도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계속적으로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이 이유와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조원영 변호사님과 최수영 사무총장님과 민경욱 대표님과의 자리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드렸었어요. 서울이 아니었고 연수구 민경욱 대표님 지역구에서. 왜냐면 민경욱 대표님은 처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는 이 4.15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좌파만 아니라면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모두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수구 쪽에서 조은영 변호사님과 최수영 총장님, 또 저와 또 인천의 인천 범시민 단체 연합의 사무총장님 계세요. 민경욱 대표님께 5명을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한번 자리를 마련을 했었고요. 근데 그 사전에 조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김수진과 우리 인천 범시민 단체 연합의 사무총장은 좀 빠져달라. 본인들이 민경욱 대표님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빠져드렸는데 나중에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공동대표, 수석 공동대표와 뭐 사무총장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조은영 변호사님이 공공연히 다니시면서 김수진 대표가 자신들의 청년을 빼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어떻게 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 거짓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제 SNS에다가 그쪽 대검찰청 쪽에 이야기를 올리니까 또 어떤 분이 대뜸 또 김수진 대표는 우리 청년들을 빼가려고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하세요. 저한테 막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예, 제가 변명이 아닌 진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그 청년은 집회에서 만났던 청년이었고, 그 청년과 저와의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서초동의 여러 곳으로 지금 나누어진 집회를 연합시켰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연합시키면 좋겠고 청년들도 연합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럼 대표님 제가 여기 청년도 알고 저기 청년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민경욱 대표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마 제가 오전 쪽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럼 그 민경욱 대표님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 한번 모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 청년이 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저는 그때 뭐 대검찰청이니 우한갤러니 이렇게 나눠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민경욱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그러면 그 자매가 우리 여자 청년이 자리를 만들어 봐,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대표님 이 대검찰청 앞에 청년들을 만나려고 연락을 하니까요, 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조원영 변호사님께 그분을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원영 변호사님을 먼저 만나자 라고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연수구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앞서 이 청년들의 만남을 제가 연합하려고 주선하려고 했던 이 이유를 가지고 조 변호사님 측은 김수진 대표가 자기들의 청년을 빼가려고 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다니세요. 저는 정말 속상해요. 저희가 지금 싸울 것은 좌파들이지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오해시고요. 이 앞뒤 상황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도 조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결론을 김수진이는 우리 청년을 빼가려고 했다라는 결론을 또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한 좀 내용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왜 빼가요? 우리 편인데 그 빼가고 안 빼가고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민경욱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는 제가 의견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 만들고자 한 거였지, 빼가려고 했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국토본이나 또 민경욱 대표에게 괜한 누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을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정선거 하면은 지금 3명사로 떠오르는 분이 민경욱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민경욱 의원이 어느 한 곳에 위치하면은
그쪽으로 뭉치면 된다 하는 게 그냥 금방 그런 얘기가 쉽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 인식이 또 돼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단체끼리 서로가 서로 대가리 자기가 하겠다 주도를 하겠다 하는 이런 걸 빼고는 근본적인 취지는 민경 의원이 있는 쪽으로 합치면은 제일 좋고 그다음에 합칠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데 있어서는 그게 으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간에 저도 이렇게 어디 들었다 보면 뭐 국본 민주홍 씨 때문에 뭐 자꾸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그럴 건데 하고 저는 이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막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정이 다 있겠지 이랬는데 이번에 그런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은 아니고 뭐 인터뷰 도중에서 이제 그 구국 동지회 회장하고 얘기하는 데서 오해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심이 어디가 되느냐 하는 거는 물론 단체들 간에는 통합하려면 분명히 그 합하는 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서로 절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민경욱 의원이 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이 있는 곳으로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다른 단체들도 뭐 어떻게 들어오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뭐 공동대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쪽의 사무총장은 그럼 여기서 거기에 비슷한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견제를 좀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충분히 협의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러기 전에 그냥 어떻게 그냥 서로 뭐 조건을 하고 사무총장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고 대표 뭐 이렇게 공동 대표로 하되 뭐 이렇게 하면 주관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되면 민경욱 의원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서 그쪽이 주축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번 출구 저희들이 이제 민경욱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그 집회를 우리가 개최했잖아요. 4번 출구가 이제 5번 출구였을 때 실은 7번 출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집회를 했고요. 그때 공정연다는 단체가 그 대법원 저쪽 옆에서 대검찰청 앞에서 그 집회할 때 저희들도 그걸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먼저 집회를 4.15 부정선거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4월 15일 날 부정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집회를 했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지금 민경욱 대표께서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뭐 물방울에 걸려가지고 뭐 적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이렇게 합치는 것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떤 뭐 이전 투구가 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공동대표다 뭐 수석 공동대표다 사무총장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진짜 하등에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도와주고 나온 건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체에서 집회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영향력은 일을 안 하고 입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자원봉사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의자를 날르고 뭐 그래서 무대로 설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참 많이 질문이 더 있는데 잠깐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마지막이 아니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게 결국은 그 같은 얘기지만 민경욱 의원이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안 하고 자기들 주축으로 그쪽으로 와달라 하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하영규 거기 저 군국 동지 회장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대인 의견하고 하는 데서도 결국은 그냥 우리 들어와라 그쪽 밑으로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매듭이 제가 아까 되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6일 날 한 21시경에 최수영 그 총장한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오해를 또 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밤늦게 가서 만나서 제가 그분이 좀 뭐랄까 만나는 걸 약간 꺼려하신 것 같아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난 만나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왜곡시켜서 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공동대표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그리고 만약 이것도 여의치 않으시면은 집행원이라도 여기서 같이 운영합시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도 진짜 어려우시면은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갖는 기회를 가집시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자주 만납시다. 어차피 8월 15일 날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하영규 전국구독동제 회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한쪽 편만 듣고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한쪽만 듣고서 제가 만약 전국구독동제 회장이라고 한다면 전 그렇게 처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최후의 보루고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군은 항상 뒤에서 아주 의연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을 뒤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한쪽에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쪽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이쪽도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서로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옆에서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국구독동제 회장께서 한쪽만 말을 듣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치 못한 거죠. 그리고 투명치도 못하고. 네. 제가 하영규 회장님을 제가 비난이나 그러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상황이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은 되는데 그걸 바로 한쪽만 듣고서 이 민주홍 총장 때문에 깨진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저쪽 대인어김 쪽에서 방송했던 내용도 이제 봤던 입장에서 오늘 이쪽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과 다른 그런 방송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방송에 보면은 한 번도 통합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제 대인어김이 조원영 변호사님한테 질문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예, 그럴 때 조원영 변호사님께서는 민중홍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대인어김은 또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요. 네. 예, 그러면서 지난 예전에 과거에 3.1절 때라든지 6월 6일 때라든지 8.15 때라든지 이런 그 통합을 시도를 했을 때마다 원본이 민중홍 사무총장이 회의에 불참을 하거나 그런 그 결렬된 원인이 민중홍 사무총장 쪽에서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김수 대표께서 심심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일단은 직설적으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7년도 4월 19일 날 국본이 창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8.15 집회, 그 다음에 2018년도 3.1절 집회, 그 다음에 현충일 집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8.15 집회, 또 2019년도 마찬가지로 3.1절, 현충일, 그 다음에 8.15 집회, 이렇게 이제 큰 집회가 있는데요. 2017년도 8.15 집회 때는요, 저희가 전군 구국동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합의를 했어요. 저희들은 현재 이 태극기 집회의 그 히스토리를, 그 과정을 사실은 아주 가슴 아프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이 탄핵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고,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애환이나 또 대통령 탄핵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무튼 2017년도 그 8.15 집회는 저희가 전군 구국동제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행진을 어디에 왔냐면 대학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문에 와서 저희들이 그때 국밥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2018년도 3.1절 집회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탄핵 무효 세력,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세력만 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 날 현충일은 저희들은 집회를 하지 않고 저희들은 대한문 음악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문 앞에서 대한문 음악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8월 15일 날은 저희들은 김한식 목사랑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날 저쪽은 누가 있는 정광훈 목사가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그 망가지게 된 것은 특히 미래통합당이 창당을 하고서 이런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9년도 3.1절 집회는 해병대랑 같이 했습니다. 네, 3.1절 집회는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19년도 6월 6일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집회는 저희들이 그냥 대한문 음악제 그냥 간단 2차 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2019년도 10월 3일 날은 저희들이 기독교 주류 세력과 같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인어님께서 여기에 제가 보니까 대인어님께서 통합 안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조원영 변호사가 민중우 씨가 주원인이죠?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인아님께서 그렇습니다. 국본의 민중홍 사무총장이 끝까지 안 나와서 우리가 통합이 안 되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대인아님께서 3번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이거는요, 거짓말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인아님께 이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사과하세요. 사과 방송을 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본인이 애국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하자면 그때 당시 과거에 그런 통합을 위한 모색을 했을 때에 회의를 하고 했을 때에 민중홍 총장, 즉 국본의 민중홍 총장 때문에 그런 통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 공화당도 있고 그렇게 같이 회의
이 통합을 위한 회의에서 우리 공화당은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예, 그 공화당은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항상 말씀은 2차 광화문 집회 때 2차 집회 때 합류하겠다. 이렇게만 이제 그 말씀을 했었죠. 공화당.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 같이 집회한 거는 2019년도 8월 15일 날 8.15 집회. 그 이제 그거는 국권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렇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광화문하고 동아병세점하고 같이 연합으로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8월 15일 날 그 공화당도 같이 와서 했고 그다음에 일파만파도 같이 하기로 다 약속이 다 돼가지고 네.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뭐 일파만파의 이정효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금 그쪽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어떤 그 잘못된 왜곡된 그런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나요? 아니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당히 3번을 언급을 했는데요. 분열의 핵심이고 분열의 사실은 그 주범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요. 그리고 이런 다 증거가 다 있어요. 왜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 만났던 그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봉주루 방송입니다. 봉주루가 산 증인입니다. 2016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그때 어디서 시민단체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어디서 만났냐면요. 자유연대 사무실 3층에서 시민단체장이 다 왔습니다. 누구죠? 서 목사. 서영선 서영선. 목사. 네, 서영선 목사도 오고. 그때 대한애국당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애국당은 돌아가서 그 당에 보고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뭐 그 뒤로 합류를 안 했고요. 당에서 어떻다. 아니 그 2018년도 8월 15일 8월 15일 말고 6월 6일 날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사실은 그 자유연대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예, 6월 6일 날 있어가지고 6월 6일 날 거기서 자유연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서영성 목사 그때 어디서 했냐면 저기 어딥니까? 남대문. 남대문 말고요. 저기죠. 거기- 파고다 공원 앞에 지금 저 어딥니까? 탑골 공원이요? 예, 무슨 탑골 공원? 탑골. 예, 탑골 공원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때가 6월 6일입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가요. 그때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연유에서 서영성 목사는 자기 쪽에서 와서 거기서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뭐 대한애국당은 가서 보고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이니까 합류 안 했을 거고 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15일만큼은 왜 그래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누굽니까? 전훈이가 그 애국문화협회 전훈이가 경복궁 앞에다가 8월 15일 연단을 크게 세웠거든요. 그게 누가 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정강훈 목사 팀들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2018년도 8월 15일입니다. 예예 2018년 8월. 그래서 그럴 때 봤을 때마다 분열이 되고 이게 제가 그 집회가 통합이 안 될 때마다 그 뒤에는 꼭 정강훈 목사가 있더라고. 그 팀들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일로 오기는 힘들잖아요.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대화문으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저희가 그 하도 이제 이 음해를 많이 받고 모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전광훈 목사 측에서 그 측근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2018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대한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그 어디죠? 그 미대사관 위에 저기 그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위에 그 거기 또 공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길래
저희들이 얘기 나누고 우리가 일부 행사만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딱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별로 합류했습니다. 합류해서 같이 했고 거기서 그 플러스송을 저희가 발표를 했죠. 플러스송 같이 불렀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또 이렇게 대한문을 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 오지 않았죠.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사실 뭐 누구든 뭐 이런 단체든 저런 단체든 이번에 그 얘기가 많거든요. 8월 15일 날 뭐 7월 17일 날 이게 왜 연합이 안 되냐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시민단체가 지금 집회를 오늘 하루를 하더라도 연합은 하기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안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 연합에서 그런 거 시민단체장들 좀 모여서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을 했었는데 이참에 차라리 뭐 작년 8월 15일처럼 각자 하되 행진을 해서 같이 모이는 방법 외에는 뭐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전체 모여서 하기는 힘들다. 그래 저 진짜 아닌 말로 제가 이번에 경우를 보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지저분해. 이거 정치보다도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물론 전 정치에 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막 가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적과도 사실은 나중에 휴전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기고 싸우는데 하나님과 같은 우파끼리 하면서 그렇게 이 누룽지냥 그 밭솥을 팍팍 긁어 가지고 더 이상 어떤 여지 없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접하고 나서 참 여기서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정말 뭐 저는 사실 힘도 없어요. 정말 아닌 걸 저는 그냥 여기에 나와서 저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정말 나서서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떻게 탄기국 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누가 돈을 주십니까? 뭐 해서 지금 저희들 빚이 8천만 원, 8천만 원이요. 제가 거래했던 이 무대 차량 현프 사장님한테 드릴 돈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비상대책 국민회의에서 거기서 차입한 돈이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진짜 정말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누룽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더구나 또 유튜브에 대놓고서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말입니다. 전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몇 년 동안 참여했던 우리 시민들, 애국자님들을 위해서는 뭐 어떤 좀 난관이 있더라도 합쳐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좀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맞습니다. 예전에 뭐 과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댓글에 과거는 모두 있고 지금부터라도 하자라고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경욱 대표님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할 이유가 더 충분하고요. 어쩌면 예전보다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연합을 하는 대신 뭘 자리를 줘라 이거를 줘라 하는 거는 자기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단체든 간에 이곳에 오시면 민경욱 대표님을 그 대표로 앞장 세우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모여서 그냥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연합에 조금 더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시고 외부에서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이 싸움이 굉장히 유치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학부모단체 하다가 이제 사이로 때문에 들어와서 보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는 좀 모든 기득권 내려놓으시고 내가 날 뭘 시켜줘라 이걸 해야 뭐 해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경욱 대표님 중심으로 이도저도 다 물리치고 좀 연합을 정말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또 한마디 네. 지금 여기 댓글도 지금 뭐 225명 이거 나와 있는데요. 230명. 그 댓글도 민경욱 의원 중심으로 네, 뭉쳐라. 네. 이게 압도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경욱 의원까지
다른 단체가 다 데리고 국본의 국토본의 모든 인원을 능가하는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금 다 거기고 지난번에 교대 앞에 그 지나갈 때 우리가 시가행을 때 봤지 않습니까? 세력이 이쪽이 훨씬 큽니다. 군국 동지회까지 다 거기 그날 이미 다른 단체들은 다 합쳐졌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군국 동지회자가 고교 연합도 뭐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세력 민경우 이번 쪽으로 하나 합쳐져 있다면은 그쪽에서 서운한 이런 대우를 안 해주고 여기도 같이 공동 대표로 한다면 상임 대표는 지금 민경우 위원회 아닙니까? 나머지는 공동 대표니까 거기에 단체장들이 전부 다 공동 대표로 다시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한테 뭉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국토부는 어떤 누구가 항상 결정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서로가 사실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것같은 물어보십시오. 우리 국토본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두가 다 민경욱 대표님 중심으로 의원님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나라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탄기국 태극기 집회를 갖다가 시즌 1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역과 대한문과 광화문 집회를 태극기 집회를 시즌 2라고 봤을 때 지금의 4.15 부정선거는 시즌 3입니다. 근데 시즌 1과 시즌 2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순환이나 그 다음에 또 상당히 효과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얻은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감히 정말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문재인 세력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탄핵 세력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시즌 3입니다. 시즌 3에서 지금 4.15 부정선거 이외에 다른 주제를 가져 나오면요 사실은 그건 안 돼요. 4.15 부정선거만 해결되면요 5.18도 해결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땅굴도 해결되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 비리도 병역 비리 의혹도 다 해결되고 뭐 하물며 정권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이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큰 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15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하나로 모아서 투쟁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사무총장님께서 태극기 집회 시즌 1과 2가 실패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단체로서 그리고 그 단체장을 믿고 따르는 애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4년간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친미 세력이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저항하는 역할을 여태까지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대로 시기에 맞춰서 진화해서 시즌3에서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다행히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인내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즌3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쓰러진 적이 없으며 계속 피눈물을 흘리고 전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집회하는 시민단체 중에서 네.
전체가 다 이 4.15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데서는 왜 4.15 부정선거 아닌데 마음은 그래 가지고 있는데 4.15 부정선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합쳐지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럽니다. 4.15 부정선거 외치는 단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은 왜 있냐 이런 거거든요. 왜 입고 가느냐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러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태껏 3년 반 동안 해왔는데 잊은 건 아니고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4.15 부정선거에 올인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되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일부 지금 단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에서 4.15 부정선거 왜 탄핵 무효는 지금 안 외치고 말이야 태극기도 안 들고 뭐 이러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그 강남역 5번 출구를 지금 막 그냥 와서 자리 깔아주는데 일단은 우리가 4.15 부정선거에 올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청년들을 깨우자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저희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사실 거의 안 보였지 않습니까? 안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화 세대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군 그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그만 4년 동안 이제 해오셨는데 이 4.15 부정선거 문제는 또 새로운 이제 세대 간에 세대가 이 외연이 확장되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셨고 또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30대 참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난주 토요일 날 행진왕을 보시면은 30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가족 단위도 많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사실 가장 우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아젠다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투쟁의 우선순위. 4.15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투쟁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5.18 문제도 있었고 땅굴도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주신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런 많죠. 아주 투쟁할 게요. 그러나 탄핵만 해결이 되면은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15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리고 현재로서는 4.15 부정선거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은 탄핵도 해결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해결되고 5.18도 해결되고 땅굴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지 않고 태극기를 왜 내놓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전략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전투는 사실 전술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전략을 우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전략은. 전투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인데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나오신 많은 청년분들이 탄핵을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상당히 언론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탄핵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게 4.15 문제는 이게 뒤섞여서 그냥 짬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연히 우리가 대통령을 모셔야 되고 또 탄핵을 외쳐야겠죠. 그러나 만약 그걸 외치게 되면은 젊은 분들은 이게 따로 4.15를 외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투쟁력이 약화돼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잠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젊은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서
그분들의 주장과 같이 가는 게 낫겠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사회로 문제가 현재로서는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탄핵 문제를 국민들한테 어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회로 부정선거를 앞에 내세워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힘으로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그 전술적인 그 전략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려나 이런 것을 잠시 내놓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제가 국군을 믿는 이유는 늘 집회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고 마지막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경례, 박정희 대통령 경례 하니까 지금 한결같이 일관되게 하더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잊지 마시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시간 가량 지났는데요. 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 대답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